2025년 첫 번째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석사과정 진행 중이신 김규민 학생분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 뉴립스 2024에 발표된 Not all tokens are what you need for pre-training을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기존의 랭귀지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식을 변환해서 어,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가져온 재밌는 방법이라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목차는 모티베이션,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아날리시스 그리고 컨클루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어, 기존의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은 아니고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빌리언 몇십 빌리언 단위의 프리트레이닝 콜퍼스를 인풋으로 넣고요.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계속 그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먼저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 맞춰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프리트레이닝 콜퍼스는 웹에서 크롤링된 데이터가 많아서 그 안에 노이지한 토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지한 데이터들을 좀 정제하는 기존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은 사람이 직접 큐레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도큐멘트 레벨로 이 도큐멘트가 노이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도큐멘트를 아예 빼버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한 도큐멘트 안에도 그런 노이지한 토큰도 있겠지만 학습에 도움이 되는 문장이나 패스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토큰 레벨로 어떤 토큰을 학습하고 학습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예시를 보시면 음, 여기 같이 에이프릴 12나 데이비드 J11223과 같이 좀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undesired 토큰이 있는데 이런 토큰들을 모두 기존의 커설 랭귀지 모델링처럼 모두 학습하지 않고 어떤 토큰을 학습할지를 판단을 해서 이런 undesired 토큰에 대한 로스는 매기지 않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모티베이션으로 메소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논문에서는 두 가지 옵서베이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각의 토큰들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로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뭐 high to high가 좀 학습이 어려운 토큰에 해당이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 해당 토큰의 로스가 높았고 학습이 진행됐음에도 로스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로스가 컨벌지하지 않도록 좀 저항하는 토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우 투 로우는 이미 좀 모델이 그 토큰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좀 이미 학습이 된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from scratch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continual pre-training 방식을 사용합니다.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뭐냐면 음, 뭐 오픈 소스 랭귀지 모델을 뭐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콜퍼스로 연장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습된 파라미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이 투 로우 뭐 토큰 그룹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처음에는 로스가 높았다가 해당 토큰의 로스들이 낮아지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트의 목적이고요. 가장 바람직하지만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토큰들 중에 26%만 이렇게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로우 투 하이라고 처음에는 비교적 낮았다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축은 여기 트레인드 토큰이라고 돼 있는데 학습에 사용된 토큰의 수로 스텝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00빌리언 토큰만큼 학습된 상태에서의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15빌리언 토큰만큼 학습된 상태에서의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우 투 로우 토큰 그룹과 하이 투 하이 토큰 그룹의 각각 토큰의 그 로스 양상을 한번 찍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뭐 전반적인 오버롤 로스는 학습이 잘 돼 있다면 뭐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 보시는 로우 투 로우나 하이 투 하이 토큰 그룹은 어, 비교적 심하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들은 뭐 학습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을 됐을 때 좀 그 컨벌지를 좀 방해하는 특성이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토큰들을 배제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토큰,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할 적절한 토큰을 사용을 해서 좀 스테이블하고 좀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넘어가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다른 랭귀지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합니다.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프리트레이닝 콜퍼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큐레이티드된 하이 퀄리티 콜퍼스로 레퍼런스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좀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랭귀지 모델이 좀 학습했으면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레퍼런스 모델이 학습하게 하는 목적이고요. 그렇게 학습된 레퍼런스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컬퍼스의 모든 토큰마다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 스코어를 매기고 스코어가 높은 토큰만 랭귀지 모델의 학습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레퍼런스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의 크리에이티드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요. 네. 그리고 레퍼런스 로스로는 여기서 로스라는 텀을 사용을 했는데 어, 네거티브 로그 프로바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높다는 것은 해당 토큰의 프로바빌리티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니까 뭐 GT 토큰의 그러니까 로스가 높다면 GT 토큰을 예측한 프로바빌리티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 펑션으로는 랭귀지 모델의 로스와 레퍼런스 모델의 로스의 차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과 비교했을 때 로스 차이가 큰 토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스코어가 높다면 두 개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잘 양질의 데이터로 잘 학습된 레퍼런스 모델과 학습할 랭귀지 모델이 예측한 프로바빌리티의 차이가 크면 그 토큰을 학습해야 할 토큰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퍼런스 모델과 랭귀지 모델은 모두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티브 프리트레이닝 방식인데 목적은 스코어가 높은 탑 K%의 토큰만 학습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설 랭귀지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 K%를 사용을 하고 아이덴티파이어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어 펑션은 스코어 펑션으로 랭킹을 매겨서 탑 K%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스코어 펑션은 앞서 말씀드린 그 로스 레퍼런스 모델과 랭귀지 모델의 로스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레퍼런스 로스와 비교해서 높은 로스를 가지는 토큰들에 집중을 하여 학습하는 결과가 있고요. 여기서 K%를 정할 때는 인풋으로 들어온 토큰들 중에 K%를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예시를 다시 보면은 레퍼런스 모델은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으니까 여기 보이는 빨간색 undesired 토큰 같은 토큰들의 프로버빌리티도 낮을 것입니다. 그러면 랭귀지 모델과의 로스 차이도 적을 것이고 그러면 스코어가 낮게 되어서 스코어 펑션 기준으로는 학습을 안 해도 될 토큰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넘어가서 먼저 세팅을 설명을 드리면 프리트레이닝 콜퍼스로는 두 가지 도메인이 사용을 됐는데요. 어, 매스매티컬 도메인과 음, 제너럴 도메인을 사용. 예시를 들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노이지한 토큰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도메인은 오픈 웹메스 데이터를 포함해서 기존의 제너럴 도메인에 사용되는 슬림 파자마나 스타코더 데이터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슬림 파자마는 아카이브나 위키피디아 그리고 스택 익스체인지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스타코더 데이터는 GitHub 데이터나 86가지 언어의 코드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도메인의 콜퍼스는 80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얼 프레트레이닝을 할 모델은 타이니라마 1.1 빌리언과 미스트랄 7 빌리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기존 방식 베이스라인에 비교를 해서 같은 개수의 토큰을 사용했을 때는 16.3%나 높은 성능을 보이고 네, 그 베이스라인이 달성한 성능을 10% 90%보다 10%만의 토큰을 사용해서 동등한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론들은 효율성과 성능에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편인데 이를 제시한 방법에서는 그런 트레이드오프는 없고 좀 장점만 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태스크로는 퓨샷 체인 오브 덧 리즈닝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표는 매스메티컬 도메인에 해당하는 표인데 어, 여기서 타이니 라마 CT가 그냥 커설 랭귀지 모델로 오픈웹 매스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 40%나 더 적은 토큰을 사용해서 성능의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토큰들을 더 써서 학습을 했을 때는 기존의 다른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한 방법들과 비교해서도 컴페어러블한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큰 모델들, 7B 모델들, 7B 이상 모델들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500빌리언을 가지고 학습한 딥시크 매스랑 비교해서 뭐 제한한 로원 매스 모델은 10.5 빌리언 토큰들만 사용을 했는데 컴페어러블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너럴 태스크에서도 성능을 봤을 때 여기 타이니라마가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전 그리고 타이니라마 CT가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기존의 커설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로원 1B가 제한한 셀렉티브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뭐 프리트레이닝 하기 전 그리고 커설 랭귀지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어널리시스로 넘어가서 좀 제가 재밌다고 느낀 것은 그러니까 셀렉티브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모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낮은 로스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 표가 로원과 베이스라인의 다운스트림 토큰 로스를 비교한 것인데 로원의 다운스트림 로스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토큰 로스는 뭐, 이 토큰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보다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셀렉하지 않은 토큰들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로스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스가 떨어지는 양상과 다운스트림 성능과도 좀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왼쪽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셀렉티드 토큰의 로스가 떨어짐에 따라서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애큐러시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언셀렉티드 토큰은 로스가 떨어졌음에도 뭐 성능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양질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의 성능이 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이유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방법에도 뭐 셀렉티브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어, 같은 데이터를 쓰고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논문이 제시한 방법은 참신한 토큰 레벨 데이터 셀렉션 방식이고 음, 에피션시와 이펙티브니스의 트레이드 오프가 없이 둘 다 취하는 강력한 방법론이라 볼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컨티뉴얼 프레트레이닝 방식이니까 좀 기존에 학습된 콜퍼스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로 생소한 도메인의 데이터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또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들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뭐 채팅창에 질문 있다고 남겨주시면은,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에 교수님 질문해 주셨는데, 어, 한번 발표자분께서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하이하이로 검출되는 토큰이 유지되는 토큰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11%의 토큰이 하이 투 하이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네, 그렇게 제가 그리고 앞서 그 로우 투 질문, 로우 검출은 의미가 없. 아, 네, 거기 아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좀 제가 나눠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하이 투 하이가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은 제가 보면 좀 약간 신기한데요. 그 특히나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한데 결국에는 오피팅이 벌어지면 모든 거의 로스가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거기 그렇 트레이닝 에폭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은 근데 결국엔 모델이 모든 토큰의 로스를 다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프리트레이닝 방식은 데이터의 수가 막 빌리언 단위로 되고 모델 파라미터도 크기 때문에 음,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을 하는 것은 뭐 작은 모델이나 작은 데이터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만큼 이터레이션 수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뭐 하이 투 하이나 로우 투 로우를 배제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그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근데 사실 데이터가 작아도 모델이 충분히 크면은 모델 자체가 오버피팅 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오버피팅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모델이 크더라도 결국 내가 컴퓨테이셔널 캐퍼빌리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이터레이션은 뭐 내지는 에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멈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피팅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 데이터 수도 많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거를 또 제가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하이 투 하이나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오류가 있는 데이터 하는 거랑 비슷하게 다른 것들하고 이제 좀 그 다른 토큰들, 뭐 다른 데이터하고 그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버스트 러닝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을 하는데 로우 투 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하고 결국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인 걸로 저는 기대되는데, 근데 그걸 배제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더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된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토큰이라고 판단을 해서 학습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그냥 일관성이 없는 것만 제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랑 너무 쉬운 거랑, 그리고 약간 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일관성이 없다. 이거 두 개를 다 제외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모델, 뭐,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 파라미터가 비교 모델에 비해서는 되게 좀 작은 거를 썼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 뭔가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이 콜퍼스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캐패시티 상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GPU 상황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뭐 콜퍼스가 엄청 크니까 이렇게 더 큰 모델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뭐 7 빌리언 모델로도
뭐 실험을 하긴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거는 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이어서 질문이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그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 만약에 그 발표자님 생각으로는 데이터셋이 더 커지고 모델이 더 커져도 똑같은 양상이 일어날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앞의 결과랑 뒤의 결과를 보시면 그 성능 향상 폭이 평균적인 성능 향상 폭이 앞에보다 그러니까 앞에가 좀 더 크고 뒤에가 작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랭귀지 모델이 그 데이터도 커지고 파라미터도 커질수록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이런 갭은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효율적이라는 면에서 이건 충분히 써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 혹시 저 데이터셋, 매트 데이터셋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버려지는 토큰이 뭐고, 셀렉되는 토큰이 뭔지 이런 예시를 보여주는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서요. 네. 여기 보이는 예시가 그 오렌지 토큰이 버려지는 토큰에 해당을 하고요. 뭐 모든 토큰이 다 일관적으로 노이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좀 레이텍스 문자 같은 게 그렇게 검출이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거 위주로 검출이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렌지로 된 게 제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러니까 수식 같은 경우에는 저 레이텍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수식이 드롭이 되는데 어떻게 성능이 좋아지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발표자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어, 그 레퍼런스 모델이랑 로스의 차이가 큰 거를 생각했을 때 레퍼런스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는 좀 더 큐레이티된 하이 퀄리티 데이터라서 뭐 좀 더 노이지한 토큰들이 학습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랭귀지 모델이 그 차이가 크면은 학습을 해야 될 토큰이니까 음, 그 토큰을 학습한다는 면에서 좀 노이지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뭐 매스를 풀어야 되는 태스크에서는 이 모든 토큰들을 학습하는 게 맞지만 노이즈를 걸러내는 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셀렉티브 랭귀지 모델링을 위해서 추가적인 레퍼런스 모델을 학습해야 된다는 점 이외에 추가적인 이 방법의 어떤 단점 또는 리미테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레퍼런스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고 뭐 그 콜퍼스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다 모아야 되는 것도 큰 단점이고 그 레퍼런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하이 퀄리티 큐레이티 데이터가 필요한 것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 레퍼런스 모델이랑 그 랭귀지 모델이 이 실험에서는 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뭐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뭐 동등한 모델 두 개를 학습하기는 또 어려워지니까 그런 그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